이재명 악마와의 원천 전과 사범. 사실과 진실. 첫 번째. 김호경의 안티테제. 이재명 후보는 이미 전과 사범이다. 어느 것 하나 가벼운 범죄가 없고 이것만 봐도 정치 무자격자다. 전과 사범인 이재명 후보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주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형용 모순이다. 국민 대다수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돼선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는 5건의 재판, 12개의 혐의, 전과 사범이라는 사상 최악의 후보다. 이재명 후보는 사기 등으로 전과 사범인데 오범이 되게 생겼다. 이런 사람은 다시 정치계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심판해야 한다. 일반 회사에서도 전과 사범은 뽑지 않는다. 하물며 대통령 아닌가?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이 최근 쏟아낸 발언이다. 늘 그래왔듯 이재명 전과 사범을 주술처럼 입에 달고 살며 국민에게 끊임없이 주입하려 한다. 극우 진영의 유튜버들은 말할 것도 없다. 일례로 전한길 씨는 윤석열이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날 실시간 방송을 진행하며 비분관계하다 전과 사범인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건 아이들에게 사기쳐도 된다고 가르치는 일이다. 역사 강의하면서 정직하고 거짓말하지 말고 법을 지키라고 배웠다고 주장했다. 극우라고는 할 수 없는 인사들 중에도 이재명 비토의 근거로 전과 사범을 내세우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낙연 씨의 최측근으로 국무총리 비서실장, 이낙연 캠프 공보단장을 지낸 정운현 씨가 지난 대선 때 예측 불가능한 괴물 대통령보다는 차라리 식물 대통령을 선택하기로 했다. 진보 진영의 내로라는 명망가들이 전과 사범, 패륜, 대장동, 거짓말로 상징되는 지도자로서 치명적인 결함을 가진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행태를 저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윤석열 지지 선언을 한 사례는 유명하다. 이처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어떤 부정적인, 나아가 사악한 이미지의 근저에는 전과 사범이라는 낙인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수구보수 세력이 이를 이재명 악마화의 원천으로 삼아 오랜 세월 확대 재생산해왔기 때문이다. 전과가 있다는 객관적 사실에 온갖 허위와 과장을 뒤섞은 흑색 선전이 일상적으로 횡행하고 선거 땐 더욱 기승을 부리지만 대다수 언론은 팩트체크엔 관심이 없고 국민의힘 측 음해 발언을 그대로 전달하는 따옴표 저널리즘으로 선동의 볼륨을 최대한 키우는 스피커 노릇만 해왔다. 대중의 심리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음은 물론이다. 지난 16일에도 부산에서 한 70대 남성이 전과 사범을 왜 홍보하느냐며 민주당 선거운동원을 폭행하는 증오 범죄형 사건이 벌어졌다. 그러나 이재명의 전과는 따지고 보면 모두 공익적 활동과 관련이 있거나 경미한 사안이어서 그토록 흉악범, 괴물 취급하는 게 타당한지 합리적 의문을 자아낸다. 이재명이 변명의 여지 없이 100% 제 잘못이다. 정말 죄송하다고 여러 차례 사과한 음주운전도 내막을 들여다보면 2004년 당시 이대엽 성남시장의 비리를 보도했다가 공경에 처한 한 기자를 무료 변론하며 백방으로 결백을 밝히려다 빚어진 일이어서 정상 참작의 여지가 없는 게 아니다. 음주 뒤 대리운전으로 귀가했다가 이대엽 시장 측근의 핵심적인 제보 전화를 받고 그대로 뛰쳐나간 과정이 있었다. 이재명이 다 잘했다는 게 아니라 전과의 경위나 내용을 알고 보면 그렇게 극단적 혐오감을 주체하지 못할 사안들이 아니라는 얘기다. 4건의 전과는 전부 공직자 신분이 아닌 사인 시절에 만들어진 것으로 멀게는 23년 전, 가깝게는 15년 전에 발생했던 일이다. 징역형은 없고 다 벌금형인데 중앙선관위 후보자 명부 및 선거 공보물에 기록된 전과는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던 2003에서 2004년에 확정 판결을 받은 3건뿐이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만 기재하도록 했기 때문에 2010년 지하철역과 연결된 도로 횡단용 지하 통로에서 명함을 돌리는 선거운동을 했다고 50만 원을 선고받았던 벌금형 1건은 제외됐다. 이들 전과의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해봤다. 실제 내용이 뭔지는 잘 모른 채 그간 국민의힘과 언론 등에 의해 지속적으로 주입된 선입견과 편견만으로 이재명에 대한 분노와 증오를 키워온 이들에게 구체적인 판단 근거를 제공하려는 취지다. 읽고 나서 전과 11범 이명박, 전과 6범 김문수 사례와 비교해보는 것도 누가 정치 무자격자인지를 분별하는 데 참고가 되겠다. 최초의 전과를 갖게 된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이재명의 인생 궤적을 간략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재명은 고향인 경북 안동 산골에서 초등학교만 졸업한 뒤 가족과 함께 경기도 성남으로 이주해 13살 때부터 소년공으로 일했다. 지독한 가난 속에 4년 넘게 공장 여러 곳을 전전하며 일하다 검정고시로 중 고교 과정을 속성으로 마친 뒤 불과 8개월 공부에 치른 대입 학력고사에서 전국 2,500등 안에 들었다. 소위 SKY 대학 어느 곳이나 들어갈 수 있는 점수였지만 등록금 면제에 파격적인 장학금 혜택을 준 중앙대 법학과의 특대 장학생으로 입학했다.
사법고시까지 합격해 사법연수원에서도 상위권 성적을 유지했으나 판검사 임용을 스스로 포기하고 처음 다짐대로 성남으로 돌아가 인권 변호사의 길을 택했다. 그에게 두 운인인 조영래 변호사와 김창구 성일학원 원장으로부터 돈을 빌려 25살의 변호사 사무실을 연 이재명은 이후 다른 변호사들이 기피하는 성남 지역의 각종 노동시국 사건을 맡아 무료 변론을 벌였고 노동상담소 활동까지 치열하게 병행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시민운동에도 참여하게 됐고 성남시민모임 집행위원장으로서 분당 파크뷰 특혜 사건을 접하게 된 것이다. 백궁 정자지구 용도 변경 및 대규모 주상복합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지역건설 업자들과 다수의 정관계, 언론계, 법조계 인사들이 비리 사슬로 얽혀 있었던 이 사건은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여기서 우선 고려해야 할 것은 이재명은 강직한 인권 변호사이자 시민운동가로서 갖가지 회유와 협박에 고통받으면서도 토건 마피아 세력과 일대 전쟁을 벌이는 가시밭길을 선택했고 그 과정에서 소위 검사 사칭 사건에 연루됐다는 점이다. 아내와 어린 자식들을 위협하는 전화까지 수시로 걸려오자 그는 총기 소지 허가를 받아 유견발 가스총을 구입했을 정도로 토건 세력에게 오래 시달렸다. 정치할 생각도 전혀 없던 시절이고 심지어 당시 성남시장 김병량은 민주당 소속이었다. 무엇보다 검사를 사칭한 장본인이 이재명 자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을 내내 억울해했다. 그가 특혜 분양은 깃털이고 몸통은 용도 변경이라며 파크뷰 사건을 끝까지 파고들지 않았다면 전과자가 될 일도 없었을 것이다. 사건 발생 이후 여러 언론 보도와 판결문, 이재명의 저서 내용 등을 종합하면 전말은 이렇다. 백궁 정자지구에 고급 아파트를 지어 막대한 차익을 얻게 해준 배우를 쫓던 37살의 변호사 이재명에게 2002년 5월 10일 당시 사회적 영향력이 상당하던 KBS 시사고발 프로그램 추정 60분의 최철호 PD가 인터뷰를 하자며 사무실로 찾아왔다. 최 PD는 사무실에 오기 전에 김병량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이라며 김 시장과 통화하고 싶다고 전한 상태였다. 처음부터 검사 사칭을 작정했던 것이다. 사무실에서 카메라를 설치하며 인터뷰 준비를 하던 중 최 PD는 이재명에게 이 사건 담당 검사가 누구냐고 물었고 이재명은 최 PD의 계획을 모른 채 취재 협조 차원에서 수원지검 서모 검사라고 아는 대로 답해줬다. 인터뷰 도중 최 PD의 휴대전화로 김병량 시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오자 최 PD는 자신을 수원지검의 파크뷰 사건 담당 서 검사라고 소개하고 도와줄 테니 사실대로 말하라며 파크뷰 사건에 대해 이것저것 물었다.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이재명은 약간 놀랐지만 언론사 기자나 방송국 PD가 취재 관행상 사실을 캐내기 위해 저런 방법을 쓰는 모양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통화 상대방을 진짜 검사로 여긴 김 시장은 약 18분간 건설사 대표나 성남지청 검사들과의 친분 등 이런저런 내막을 털어놨고 최 PD는 이를 녹음해 추적 60분 특혜 의혹 분당 파크뷰 무슨 일이 있었나 편에서 방송했다. 이재명도 그 녹음 테이프의 사본을 받아 추정 60분 방송 며칠 뒤 기자회견에서 공개했다. 사칭 사실을 알게 된 김병량 시장은 최 PD는 물론 이재명까지 검사 사칭을 공모하고 녹음 테이프를 협잡 매수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했다며 고소했고 이재명은 불법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면서 김 시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검찰이 이재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서고 사무실 압수수색까지 벌이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려 이재명을 적극 도왔다. 민변은 사건 발생 한 달 뒤인 2002년 6월 10일 성명서를 내고 검찰이 정치상의 이유로 정작 큰 악은 수사하지 않으면서 지연말단적인 문제로 이재명 변호사를 포함한 관계인들을 무리하게 수사한다며 우리는 이재명 변호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김병량 성남시장의 지방선거 출마와 분당 백궁정자지구의 부당용도 변경의 일부 검사가 관련돼 정치적인 의도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주목한다고 밝혔다. 또 이재명 변호사의 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내부 비리 고발로서 지극히 정당한 행위임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이 사건에 대해 민변의 전 역량을 동원해 진실을 밝힐 것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민변의 규탄에도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를 강행했고 이재명은 2002년 7월 2일 구속됐다가 일주일 만인 9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 일부는 최 PD에게 벌금 300만 원, 이재명에게는 벌금 250만 원의 유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재명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었다. 항소심에서는 황당하게도 검사 사칭 통화를 한 당사자인 최 PD가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는 이유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반면 이재명은 원심보다 다소 감경된 150만 원 벌금형을 받아 첫 전과를 기록하게 됐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이재명은 경기도지사에 출마한 2018년 TV 토론회에 PD가 한 것인데 옆에서 인터뷰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제가 도와준 걸로 누명을 썼다고 토로했다가 검찰에 의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은 PD가 이재명을 만나 검사의 이름이나 사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전 과정은 인터뷰 그 자체에 해당하거나 인터뷰 중에 있었던 일이라며 피고인이 누명을 썼다고 한 것은 판결이 억울하다는 것을 평가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렇게 2심을 거쳐 2020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자 검찰은 다시 이재명이 재판 과정에서 김병량 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교사해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이라며 또 기소했다. 장장 23년에 걸쳐 검사 사칭, 허위사실 공표, 위증 교사로 3차례나 우려먹은 것이다. 이재명은 스토킹 검찰의 억지 짜깁기로 점철된 이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도 얼마 전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건의 종합적인 이해를 위해 최초로 PD의 행적도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그는 검사 사칭 사건에 앞서 1996년 11월 추정 60분을 통해 뽀빠이 이상용 씨가 심장병 어린이 수술 기금을 횡령했다는 방송을 내보내 큰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군대 위문 프로그램 우정의 무대로 높은 인기를 누렸던 코미디언 겸 MC 이상용 씨는 오랜 기간 심장병 어린이 돕기 등 사회봉사 활동에도 헌신적이었지만 이 방송으로 치명타를 입어 우정의 무대에서 하차하고 경찰 수사를 받으며 방송 활동을 아예 중단하게 됐다. 불과 석 달 뒤인 1997년 2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이미 파렴치한 사기 횡령범으로 사회적으로 매장된 뒤였다. 이 씨에게 누명을 씌운 최 PD는 그럼에도 1997년 4월 언론 기고를 통해 반성할 줄 모르는 한 인간과 선정적 신문들에 의해 추정 60분의 공신력은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됐다.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석연치 않다 등의 주장으로 이 씨를 공격하며 재수사를 촉구했다. 처절하게 몰락한 이 씨는 몇 차례 재기를 시도하긴 했으나 예전의 명성을 되찾지는 못했다. 이 씨는 지난 9일 별세했다. 최철호 PD는 KBS 퇴사 후 극보수 성향의 공정언론 국민연대 대표를 지냈고 윤석열 정부에서 국민의힘 추천으로 22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이 된 데 이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의해 지난해 8월 시청자 미디어 재단 이사장으로 임명됐다. 선방위원 시절 김건희 특검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 특검이라고 불러야 한다며 다른 여권 위원들과 함께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의 행정지도 권고를 의결했던 그는 지난해 4월 김건희 씨의 명품백 수수 등을 보도한 MBC 스트레이트의 최고 수위 징계를 의결하면서 다음과 같은 어처구니 없는 논리를 펴 또 한 번 주목을 받았다. 김 여사 사례는 이런 얘기다. 어떤 사람이 돌아가신 아버님과 아주 가깝다는 등 인연을 얘기하면서 선물을 가져간다. 가정주부 입장에선 그런 얘기를 순수하게 위하러 왔다고 받아들이기 쉽다. 아버지 인연 때문에 거절하기 민망해 받은 것을 놓고 갑자기 방송에 나와 그 아주머니 청탁성 뇌물을 받았다고 떠드는 것이다. 얼마나 민망하고 참담한가.